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소식과 국제정치 관련한 주요 뉴스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중국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에 벌어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원고가 또 사진이 너무나 처참해서 다시 이제 이 모자이크를 아주 세게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이크를 많이 했는데 그 모자이크 하기 전의 사진 보면 정말 지금도 제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중국의 참상 알려드리겠고요. 또 이 정부가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북한을 선거 직전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쇼를 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들 마스크 일주일에 2장씩 배급받으면서 정말 힘들었죠? 약국에 가서 줄 서고 그 시기에 우리 정부가 우리의 적성국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퍼주기를 했다. 마스크 퍼주기를 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가 없어서 약국과 마트에서 줄을 서고 있을 때 정부는 대량의 마스크를 K방역 선전용으로 해외 각국에 대량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 물자 대부분이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적성국, 이른바 불량 국가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다며 세계 120개 개발도상국에 5,161만 달러어치의 각종 방역 물자를 제공했고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 코로나 대응 인도적 지원 개도국 방역물품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교부가 지난해 이른바 K방역을 전 세계와 공유한다며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중국 등 적성 국가에 방역물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의 이 사업은 5,161만 달러로 120개 나라를 지원했기 때문에 국가별 평균 지원 금액은 약 43만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나 외교부는 12개 나라를 찍어서 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고 대부분 미국과 사이가 나쁜 적성 국가들이었습니다. 1위는 미국의 주적인 중국으로 무려 400만 달러치가 공급되었고 2위는 미국의 중동 최대의 적인 이란으로 269만 달러가 제공되었습니다. 3위는 지난해 쿠데타로 전 세계의 규탄을 받고 있는 미얀마로 129만 달러가 제공됐고 4위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와 함께 남미 강경 반미 좌파 3대 축으로 불리는 에콰도르로 127만 달러, 5위는 1대1로 핵심 국가이자 최근 급격한 반미 노선을 걷고 있는 파키스탄으로 122만 달러가 제공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영호 의원은 이때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마스크 제한으로 일주일에 2개의 마스크만 살 수 있었다 라며 이런 상황에서 G2 국가라는 중국에 막대한 금액이 지원된 것은 시진핑 방안을 추진한 대가로 외교부가 중국에게 막대한 우리 혈세를 퍼준 것이 아니냐라며 맹비난했는데요. 이번에 밝혀진 진실로 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고혈을 빨아 우리의 적들을 배불려주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또 한 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K방역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 땡볕에 또 비 올 때 마스크 사느라고 약국 앞에 마트 앞에 줄 섰죠. 저도 줄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장씩의 마스크를 배급받던 그 시절에 우리 정부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K방역 홍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예산을 이런 불량 국가들에게 지원했고 그 중에서 우리보다 훨씬 현금이 많은 중국에게 400만 달러치, 그러니까 총 예산의 뭐 한 7, 8%를 중국에게 갖다 주었고 이란, 파키스탄 이런 미국의 적성국들에게 대부분의 돈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 제가 이제 뭐 국민의 고혈을 빨아서 적들을 배불려주는 이렇게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우리 국민에게 기생하는 기생충들 아닙니까? 정말 이 기생충을 박멸하지 않으면 우리 건강이 해쳐지죠. 그래서 이 기생충들 빨리 박멸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참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또 알려드립니다.
7월 27일 남북 통신선 연결 재개와 관련해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밑밥을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정권이 붕괴 직전의 김정은 정권에게 대규모 식량 공급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대주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대선용 평화쇼를 기획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해부대 사태를 놓고 북한에서도 볼 법한 납부끄러운 문비 어천가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남북 통신선 복원 후속 조치로 남북 정상회담의 화상회담 개최 등을 거론하자 이를 두고 국내외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도 대선 한 달 반 전에 또 2018년 남북 정상회담도 지방선거 직전이었다 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쇼가 아닌가 의심을 떨칠 수 없다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이번 통신선 복원은 북한의 방역 위기와 식량 부족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하지만 비핵화 협상을 통하지 않고서 경제, 식량 문제를 풀 수는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미 의회 관영 매체 RFA 역시 김정은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과의 소통을 꾀할 뿐 핵 문제는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다라며 북한의 전술은 다음 선거에서 한국의 좌파 진영을 돕거나 미국이 더 빨리 대화에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시절에도 대선을 한 달 반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었고 남북 평화쇼를 대선에 이용했지요. 대통령 취임 후에도 최초의 선거였던 2018년도에 지방선거 직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선거에 이용했는데요. 정권 붕괴 위기에 내몰린 저 악독한 독재 정권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주고 국민을 속여 권력을 연장하려는 저 더러운 수법, 국민이 단호하게 단죄해야 하겠습니다. 도보다리 어쩌고 하던 그 남북 정상회담 2018년 지방선거 2달경 전에 열렸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하루 전에 미북 정상회담 정의용의 거짓말 가지고 미북 정상회담 이끌어냈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그냥 전국을 석권해버렸습니다. 2007년 그러니까 노무현 때 이제 이 비서실장이었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장 하면서 대선 한 달 반 전에 10월 1일 날 바로 북한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판문점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정상회담을 항상 대선, 지방선거 이런 선거에 활용했던 게 바로 이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7.27 바로 정전 기념일이죠. 그래서 더 일찍 통신선 연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쇼 하려고 또 뭔가 의미 부여해서 뭐라고 또 한마디 더 덧붙이려고 7월 27일 기해서 통신선 연결했다라는 쇼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상 정상회담이다. 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남는 장사죠. 그냥 화상으로 화상포 한번 우리 영상통화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연결해주면 얼마나 많은 뒷돈 또는 뒤로 어떤 혜택을 대주겠습니까?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미국의 RFA 같은 언론에서는 이 북한에 대한 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뭐냐? 북한의 비핵화다. 그런데 지금 혹시나 화상회담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북한이 지금 비핵화 회담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이 회담의 어젠다가 뭐냐? 그냥 저 정권 지금 가뭄으로 완전히 지금 큰일 났고 안 그래도 가뭄이 아니라도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 폐쇄해가지고 무역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올 가을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그런 저 정권의 상황에 저 정권에게 산소호흡기만 꽂아주는 거 아니냐. 도대체 한국 정부의 수장으로서 원하는 게 뭐냐? 라는 그런 통렬한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화상으로 정상회담 하면 뭐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건데 그 정상회담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또는 우리 한민족이 어떤 이익을 받느냐? 이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내용 없죠. 뭐 이산가족 상봉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이런 내용뿐이 더 없지 않겠습니까? 뻔하죠. 그래 왔으니까.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어서 가만 놔두면 자빠질 이놈을
생명 연장시켜주면서 자신들의 또 선거에 활용하겠다라는 이 추악한 더러운 이 시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지금 당장 심판받을 자들이 있네요. 중국인데 놀랍기도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지난 20일 허난성 정저우에서 발생한 터널 참사를 감추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참사의 실체와 분노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 우한처럼 일대 화장터가 시신들로 넘쳐난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27일까지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정저우 홍수의 인명피해는 정확히 63명입니다. 이 정도 숫자는 인구 1000만 명의 정저우시에서 일상적으로 사망하는 일일 사망자 숫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인데요. 정저우에 전국 각지의 장례 업체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중국 네티즌들이 앞다투어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정저우 시내에는 정저우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둥성 일대에서 몰려온 장례 업체들의 차량이 곳곳에서 식별되고 있는데요. 이들 차량에는 산둥성 공공시 장례협회가 허난성 인민들과 함께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어 외지에서 장례 업체들과 인력들이 정저우로 속속 도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단 12명만 숨졌다는 정저우 지하철에서도 대량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저우 시내에는 제83 집단군 병력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지하철 객차가 트럭에 실려 통째로 시 외곽으로 실려 나가는 모습들이 포착됐는데요. 이들 객차의 창문은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도록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어 이 안에 대량의 시신들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공무원인 형을 잃었다는 한 시민은 대만에 있는 지인에게 정저우시 얼치구 소재 화장터 상황을 생중계했는데요. 해당 화장터에는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자욱하며 수만 명의 시민들이 실종된 가족을 찾아 화장터에 와서 시신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공안에 의해 쫓겨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시민은 우리 형은 대만을 상대로 한 댓글 부대였다 라면서 대만인들에게 사과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에게 속았다. 나를 비롯한 정저우 시민들은 이 공산당 놈들의 사기와 거짓말을 완전히 간파했고 우린 조만간 정저우를 뒤집어 놓을 것이다.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 라며 격앙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제83 집단군 병력을 정저우에 투입해 시내 일부 지역을 계엄 상태로 유지하며 정저우 참사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데요. 슬픔과 분노로 들끓고 있는 정저우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들 보면서 뭐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뭐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사진들이라서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하고 일부만 내보냈습니다. 정저우 지하철에서 12명만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까 사진들 모자이크 된 사진에서 보시면 그 지하철 바로 타는 승강장 대합실이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시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만 벌써 제 눈에만 그 사진 한 장에만 7, 8명 그리고 그 여성의 시신을 물에서 끄집어 올리는 이런 사진들. 자, 이건 지하철 객차 안도 아니고 그냥 지하철 기다리는 그 플랫폼 대합실이었어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죽었는데 이 인구 1000만 명의 이 도시에서 지하철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겠습니까? 바로 황하유역인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물이 확 들어왔을 때 그냥 뭐 터널 속에 이 순간에 우리 서울을 상상해 보시면 또는 부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뭐 대구, 대전 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하철이 어떤 한순간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객차가 지하에 있었을까. 그런데 순식간에 물이 들어와서 5분 만에 물이 다 잠겼는데 그 인구 1000만 명의 도시, 서울과 같은 인구 1000만 명의 도시에서 지하철에서 12명만 죽었다? 아니 지하철 객차가 다 잠겼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83 집단군 병력이 딱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 객차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면서 그냥 끄집어내면 되지. 그 창문을 전부 다 검은색 천으로 다 가려놨어요. 내부가 안 보이게끔. 왜냐? 그 내부에 시신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 출퇴근 시간에 객차 한 양당 한 500명 정도가 탄다고 하는데 뭐 정저우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한 300명 정도 탄다고 하더라도 열량이면 3,000명입니다. 3,000명. 그러면 지하철이 한 개 노선이라고 봐도 한순간에 지하에 얼마나 많은 객차가 3분에 한 대씩, 5분에 한 대씩 올 텐데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그게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이어지고 있다면 수백 량의, 수천 량의 지하철 객차가 지하에 있는 상황에서 물에 잠긴 겁니다. 그런데 12명이 죽었다? 지금 지하철 앞에서 정말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국화꽃 헌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차도에서 2,000대 넘는 차량이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 중국은 260대 정도가 있었다라고 축소 발표를 했고 단 5명만 그 상황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증언은 6,300명 이상이 간에서 죽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5명만 죽고 또 전 정저우시에서 63명만 죽었는데 산둥성에서까지 장례 업체들이 달려오고 그리고 시신 화장을 뭐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무더기로 집어넣어서 화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 상황. 도대체 중국 정부가 인민들에게 이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 자신들이 직접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냥 자신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실수했다. 미안하다. 라고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수백 명이 넘어서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죽은 것 같은데 단 63명만 죽었다라고 축소 발표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겁니다. 10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하기 위한 상황에서 그 마이너스가 될 만한 소지를 전부 제거하는 이런 작업에 정말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이 수많은 중국 인민들이 죽은지 살았는지 앞으로 확인도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웨이보나 중국의 트위터죠. 또 중국의 이 인터넷 포털 이런데 처음에는 뭐 우리 5분 만에 물이 다 들어찼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그런 거 다 사라지고 거기에서 생존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인터뷰가 이런 게 나옵니다. 4, 5분? 무슨 웃긴 소리냐? 그 물이 다 차는데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렸다. 나는 편안하게 걸어 나왔다.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인터뷰하는 생존자의 인터뷰들이 지금 쫙 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어지십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황하라는 엄청난 큰 강이 시간당 200mm, 하루에 500mm가 들어와서 확 순간적으로 넘쳐버렸는데 40분, 50분에 걸쳐서 지하차도가 물이 찼다. 또 지하철이 물에 찼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왜 열차 대합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었겠습니까? 그 사진은 왜 나왔겠습니까? 그런 사진이. 왜 이런 거짓말 하는지 중국 정부 이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러니 천멸중공,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따위 정부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그를 상전으로 받들려고 노력하는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 또 역시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